나이가 들면 누구나 몸에서 작은 신호가 하나씩 생깁니다. 평소와 다르게 이유 없이 숨이 약간 가빠지고 걸음을 조금만 빨리 해도 종아리가 묵직해지거나 손끝이 차가워지는 변화들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연세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지만 사실 이 변화들 뒤에는 혈관이 조용히 무너지는 과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가 매일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는 한 가지 습관이 이 과정을 가장 빨리 악화시킵니다. 다행히도 그 습관을 오늘 단 하나만 바꿔도 혈관은 충분히 회복의 길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변화가 마음에 걸리신다면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정말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혈관 문제를 큰 병이 오기 직전에만 나타나는 특별한 증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상 속 아주 작은 선택 하나가 혈관의 탄력, 혈류 흐름, 그리고 산소 공급 능력을 매일 조금씩 약하게 만듭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혈관벽이 예전보다 얇아지고 반응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잘못된 습관을 오래 유지하면 그 영향이 훨씬 빠르게 나타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혈관을 가장 빨리 무너뜨리는 습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단 하나의 행동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쉽고 분명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만 담았습니다. 이 영상 한 편을 듣고 나면 적어도 혈관 때문에 걱정하거나 불안해하시는 일은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평소에 무심코 하던 어떤 행동이 혈관을 약하게 만드는지, 또 그 행동을 어떻게 바꿔야 혈관이 다시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는지 차근차근 따져보겠습니다. 편하게 들으셔도 충분히 이해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살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종아리 쪽이 묵직하게 늘어지는 느낌, 손가락 끝이 유난히 차가워지는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가슴 한쪽이 아주 얇게 조여오는 것 같은 감각. 이런 변화들은 대부분 오늘 좀 피곤한가 보다 하고 넘기기 쉽죠. 하지만 이런 작은 변화가 반복된다면 몸속에서는 이미 혈관이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혈관은 말이 없어서 이렇게 기분 이상 같은 감각으로 먼저 알려줄 수밖에 없어요. 혈관은 물이 흐르는 고무 호스와 비슷합니다.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호스는 말랑하고 탄력이 좋지만 오래 두어서 햇빛에 마르면 금이 가고 딱딱해지죠. 우리 혈관도 똑같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관벽이 조금씩 두꺼워지고 안쪽이 예전처럼 매끈하지 않게 변해요. 그런데 여기서 나쁜 습관이 하나 끼어들면 이 변화가 서서히가 아니라 아주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러면 혈액이 지나갈 때 흐름이 부드럽지 못해지고 그 결과로 저림, 당김, 가벼운 통증, 묵직함, 차가움 같은 작은 신호가 먼저 나타납니다. 이 신호가 나타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혈관이 예전처럼 탄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 즉, 지금 도와줘요 하고 혈관이 미세하게 구조 신호를 보내는 거죠. 문제는 대부분 이 시점을 그냥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운동 안 해서 그런가? 추워서 그런가? 스트레스 조금 받아서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치지만 의외로 가장 큰 원인은 특별한 질병도 아니고 유전도 아니고 그저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하나의 생활 습관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이 습관 하나만 바꿔도 막혔던 도로가 조금씩 뚫리듯 혈관은 다시 부드럽고 편안하게 움직일 힘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끼는 이 작은 불편함이
결코 사소한 게 아닙니다. 바꿀 수 있는 시간이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몸에서 느끼는 이런 미세한 불편함은 모두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그래서 해결도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루 동안 가장 많이 하는 동작이 뭘까요? 걷기, 먹기, 휴대폰 보기. 의외로 가장 많은 시간이 흘러가는 동작은 바로 가만히 있기입니다. 앉아있든 누워있든 텔레비전을 보든 스마트폰을 만지든 결국 몸은 대부분 정지 상태로 머무르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바로 이 가만히 있는 시간이 혈관을 가장 빨리 망가뜨리는 원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걸 문제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가만히 있는 게 뭐가 문제야? 쉬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혈관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혈관은 단순한 통로가 아니라 근육과 같은 조직입니다. 즉, 움직임이 있어야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고무호스를 오래 방치하면 안에 물이 고이고 겉은 딱딱해지고 조금만 꺾여도 금이 가잖아요. 우리 혈관도 똑같습니다. 가만히 오래 앉아 있으면 혈액 흐름이 느려지고 다리 쪽 정맥의 압력이 높아지고 산소 공급이 떨어지고 혈관 벽 세포가 탄력 유지 신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 결과 혈관은 빠르게 굽고 좁아지고 약해집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데 안에서는 조용히 무너지는 거죠. 특히 노년기엔 몸의 회복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이 정지 시간이 길수록 혈관의 부담은 훨씬 커집니다. 그래서 별것 아닌 듯한 오래 앉아 있기가 실은 혈관을 가장 빠르게 손상시키는 습관 1순위입니다. 이 습관이 무서운 이유는 갑자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즉시 아프지 않고 현재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하고 계속 반복합니다. 그런데 이 행동이 일주일, 한 달, 1년 계속 반복되면 혈관은 조금씩 탄력을 잃고 막힘의 시작점을 만들어냅니다. 이 초기 단계는 병원 검사에서도 잘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방심하게 하고 결국 어느 날 갑자기 다리가 유난히 무거워지고 명치가 답답하고 숨이 얕아지고 두통이 동반되는 이런 신호로 나타나는 겁니다. 즉, 몸이 견디고 견디다가 더는 못 버티는 순간에야 비로소 우리가 느끼는 것이죠. 무서운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 습관은 가장 바꾸기 쉬운 습관입니다. 약이 필요하지도 않고 돈도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치기만 하면 혈관은 곧바로 반응합니다. 많은 분들이 혈관을 지키려면 큰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걷기 1시간, 계단 오르기, 근력 운동 물론 모두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꾸준히 유지하기 어렵죠. 그래서 대부분 내일 해야지 하다가 몇 년이 지나갑니다. 하지만 혈관은 그렇게 복잡한 걸 바라지 않습니다. 혈관이 원하는 건 단 하나, 짧게라도 움직여주세요. 이 단순한 행동 하나가 혈관을 다시 깨우는 출발점입니다. 우리 혈관은 움직임이 생기는 순간 즉시 반응합니다. 근육이 수축하면 혈액이 밀려 올라가고 심장은 더 힘차게 펌핑하고 혈관 벽은 탄력 유지 신호를 받습니다. 반대로 오래 앉아 있으면 혈관은 이제 움직이지 않나 보다 하고 기능을 줄여버립니다. 즉, 오래 운동하지 않다가 갑자기 1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5분이라도 여러 번 움직이는 것이 혈관 회복에는 훨씬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변화가 즉시 나타납니다. 혈액 흐름 속도 개선, 다리 정맥 압력 감소, 혈관 내막 세포 활성화, 산소 교환 증가. 이 작은 변화들이 하루 3번, 5번 반복되면 혈관은 다시 말랑해지고 탄력을 되찾습니다. 이게 바로 짧게 자주 움직이는 루틴이 강력한 이유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얼마나 움직여야 해요? 뭘 해야 혈관에 좋나요? 복잡하게 접근할 필요 없습니다. 시니어 분들께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기준은 딱 이것입니다. 40분에서 60분마다 2, 3분만 움직이는 것. 아주 간단하죠? 이 2, 3분 동안은 이렇게만 해주면 됩니다. 의자에서 일어나기, 집안에서 20에서 30걸음 걷기, 발 뒤꿈치와 발가락 번갈아 들기, 종아리 펌핑, 까치발로 10번, 허리와 어깨 가볍게 풀기. 이 정도면 혈관은 즉시 반응합니다. 숨이 차도록 운동할 필요도 없고 땀이 날 필요도 없어요. 몸이 무거워도 관절이 안 좋아도 누구나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단 2, 3분 덕분에 혈관이 다시 움직임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즉, 혈관에게 난 아직 잘 작동하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주는 것입니다. 혈관 건강을 무너뜨리는 건 오래 가만히 있기이고, 이를 되살리는 건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짧게, 자주 움직이는 작은 행동입니다. 이 행동은 식사처럼, 세수처럼 하루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반복될수록 혈관은 다시 살아납니다. 건강 습관을 바꿀 때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죠. 하지만 새로운 행동을 꾸준히 유지하는 건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혈관 루틴은 억지로 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루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 슬쩍 끼워 넣는 방식이 가장 효과가 큽니다. 밥 먹기 전, 텔레비전 보기 전, 약 먹기 전처럼 이미 하던 행동 옆에 살짝 붙여두면 몸은 부담 없이 따라오고 기억도 훨씬 오래 갑니다. 오늘은 이 원리를 바탕으로 하루 4단계 혈관 루틴을 안내해 드릴게요. 혈관은 일정 시간대에 따라 반응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같은 행동이라도 언제 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져요. 아침은 혈압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시간이라 혈관이 가장 긴장합니다. 점심 이후는 오래 앉아있기 쉬운 시간이라 혈류 흐름이 가장 둔해집니다. 저녁은 하루 피로가 누적돼서 혈관 탄력이 저하되는 시간이고요. 잠들기 전은 혈류가 느려져서 다음날 컨디션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이 시간대만 잘 활용해도 혈관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각각의 시간대에 맞춰 할 수 있는 행동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아침 루틴입니다. 혈관을 부드럽게 깨우기. 아침 혈관은 잠에서 막 깬 사람과 같습니다. 갑자기 움직이면 놀라요. 그래서 다음 2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자리에서 일어날 때 10초 천천히. 갑자기 일어나면 혈압이 출렁하고 혈관이 부담을 받습니다. 침대 모서리에 앉아서 10초만 기다리면 혈관이 안정됩니다. 발목 펌핑 20번. 발목을 위아래로 당기는 동작인데 이것만으로도 종아리 정맥 펌프가 작동해 혈액순환이 활발해집니다. 두 번째, 점심 루틴입니다. 오래 앉아있는 시간 깨기. 혈관을 망가뜨리는 습관 1순위가 바로 오래 앉아있기였죠. 그래서 이 시간대는 짧게 움직이기만 하면 됩니다. 앉은 지 40에서 60분 되면 무조건 일어나기. 문까지 걸어갔다 돌아오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까치발 10번. 더하기 앞꿈치 들기 10번. 이 2 동작은 종아리 근육을 효과적으로 깨워 쌓여 있던 혈액이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게 도와줍니다. 세 번째, 저녁 루틴입니다. 굳어버린 혈관을 풀어주는 시간. 하루 동안 앉고 걷고 긴장하고 반복한 혈관은 굳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엔 혈관을 부드럽게 늘려주는 동작이 가장 좋습니다. 종아리 스트레칭 30초. 벽에 손을 짚고 한쪽 다리를 뒤로 뻗어 종아리를 늘리면 다리 혈관이 늘어나면서 혈류가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어깨와 가슴 앞쪽 열기 20초. 상체 혈류 흐름이 열리면
하체도 움직임이 좋아집니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으로 굽어진 어깨는 혈류 저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동작이 생각보다 큰 영향을 줍니다. 네 번째, 잠들기 전 루틴입니다. 다음날 혈관 상태를 결정하는 마지막 1분. 혈관은 밤에 쉬면서 회복하는데 이때 혈류가 너무 느려지면 아침 컨디션이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 딱 1분만 해주세요. 누운 채로 무릎 세우고 양발을 천천히 20번 움직이기. 혈류가 부드럽게 순환하게 만들어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복식호흡 5회. 심박수가 안정되면서 밤 동안 혈관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 루틴을 다 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서 단 하나만 골라도 혈관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중요한 건 큰 변화가 아니라 잠깐씩이라도 자주라는 원리입니다. 하루 리듬 안에 이런 움직임이 끼어들기 시작하면 혈관은 점점 더 탄력을 되찾고 묵직함, 저림, 차가움 같은 신호들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몸의 작은 신호를 무심코 넘기다가 나중에서야 이유를 깨닫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중 한 분은 식사를 잘 챙겨 드시고 평소에 기름진 음식을 즐기지도 않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잠깐만 걸어도 종아리가 당기고 밤이 되면 다리가 묵직해져서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운동을 안 해서 그런가 하고 생각했지만 사실 문제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오래 앉아 있는 생활이었죠. 불편함이 계속되자 병원 검사를 받아봤습니다. 혈액 검사, 초음파, 혈압 모두 크게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더 혼란스러웠죠. 이렇게 불편한데 왜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할까? 사실 초기 혈관 문제는 검사에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관벽이 아주 미세하게 약해지는 단계에서는 수치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미세한 변화가 몸에는 이미 불편함으로 나타나고 있었던 거죠. 그때 이분이 했던 행동은 단순했습니다. 의사가 추천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운동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1시간 앉아 있으면 2, 3분씩 움직이는 습관을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변화는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왔습니다. 저녁에 다리가 묵직했던 느낌이 줄어들었고, 밤에 종종 느끼던 쥐나는 증상이 거의 사라졌고, 걸을 때 다리가 당기는 느낌도 부드러워졌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이분의 말입니다. 운동을 한 것도 아닌데 몸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사실 이건 당연한 반응입니다. 혈관은 움직임이 생기면 즉시 반응하기 때문이에요. 종아리 근육이 작게라도 움직이면 혈액이 위로 올라가고 정체되어 있던 순환이 살아나면서 혈관 자체가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음식도 크게 바꾸지 않았습니다. 단지 맑은 국물, 적당한 양, 단백질 먼저 이 3가지만 적용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혈관은 매우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작은 변화, 작은 실천이 몸 전체의 균형을 되돌리기 시작한 거죠. 지금 이야기한 이분은 운동을 즐기는 타입도 아니고 식단을 완벽하게 관리하는 스타일도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생활을 하던 분이 그저 오래 앉아있던 하루 중 2, 3분만 움직였을 뿐입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큰 변화가 몸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작은 변화가 길을 만든다. 혈관은 결코 갑자기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담을 줄여주면 금세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지고 편안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 습관을 못 지키는 이유를 내가 의지가 약해서 그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는 의지보다 환경과 리듬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즉, 아무리 좋은 루틴이라도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흘러들지 않으면
금방 사라지고 억지로라도 자리 잡기만 하면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그래서 혈관 루틴은 열심히가 아니라 쉽게 지속되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혈관 건강을 위한 움직임은 고강도 운동이 아니라 2, 3분의 작은 동작이기 때문에 조금만 구조를 만들어주면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첫 번째 방법은 기존 행동 옆에 붙이기입니다. 새로운 습관을 만들 때 가장 쉬운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아침 세수 후에 발목 펌핑 20번, 점심 먹기 전에 의자에서 일어나 10걸음 걷기, 텔레비전 광고 나올 때 까치발 10번, 잠들기 전에 누운 채 발 움직이기 20회. 이미 하던 행동에 작은 행동 하나를 붙이면 뇌는 새로운 습관을 부담 없이 받아들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시간이 아니라 신호를 기준으로 실행하기입니다. 매 시간마다라는 기준은 오히려 어렵습니다. 하지만 신호가 나타날 대로 기준을 바꾸면 훨씬 쉬워져요. 예를 들어 다리가 조금 당길 때, 허리가 뻐근할 때, 오래 앉아 있다, 갑자기 일어날 때, 이런 신호를 움직이라는 몸의 알림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기입니다. 하루에 한 번 빠졌다고 해서 습관이 망가지는 건 아닙니다. 혈관은 아주 관대해서 조금만 움직여줘도 금방 반응합니다. 그래서 루틴을 꾸준히 만들고 싶다면 조금이라도 하자라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해요. 이 가벼움이 오히려 오래가게 만듭니다. 작은 루틴을 꾸준히 유지한 분들에게는 놀랍게도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몸이 먼저 알려준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오래 앉아 있으면 다리가 답답해지고 점심 먹고 움직이지 않으면 몸이 무겁고 저녁에 스트레칭을 안 하면 잠이 덜 오고 이런 반응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 신호는 몸이 루틴을 기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혈관이 나는 이게 편해요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단계에 오면 루틴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습관이 아니라 몸의 리듬이 되어버린 거니까요. 혈관을 위한 움직임은 절대 부담이 크거나 어려운 습관이 아닙니다. 그저 하루에 몇 번 몸을 잠시 깨워주는 것. 하지만 이 작은 행동들이 일상의 흐름 속에 스며들기 시작하면 몸은 놀라울 정도로 반응합니다. 묵직하던 다리가 가벼워지고 저리던 손끝이 따뜻해지고 숨이 조금 더 편안해지는 변화가 찾아오죠. 많은 분들이 낮보다 밤에 다리가 더 무겁고 손발이 유난히 차갑고 가슴이 얇게 조이는 느낌이 든다고 하십니다. 왜 하필 밤이 되면 더 불편할까? 이 질문은 거의 모든 어르신분들의 공통 고민이에요. 사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밤이 되면 몸은 활동을 멈추고 휴식 모드로 들어가는데 이때 혈류 속도가 자연스럽게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혈관 탄력이 떨어지면서 이 느려진 흐름이 바로 불편함으로 나타나는 거죠. 혈관은 낮보다 밤에 더 많은 일을 합니다. 특히 잠들고 한두 시간 후에는 몸 전체가 회복 모드로 들어가면서 혈관 벽을 구성하는 세포들이 활발하게 일을 해요. 쉽게 말하면 혈관이 낮 동안 받은 스트레스를 밤에 조용히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혈류가 너무 느려지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예를 들어 종아리가 무거운 분들, 손발이 자주 저린 분들, 잠드는데 오래 걸리는 분들은 밤 동안 혈관 회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개운하지 않고 다리가 붓고 숨이 답답하거나 두통이 있는 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밤에 혈관을 편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들기 전에 단 1분만 움직여주면 혈관 회복 능력이 놀라울 정도로 달라집니다. 복잡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순환을 한번 깨워주는 동작이면 충분해요.
첫 번째로 누워서 무릎을 세우고 양발을 천천히 20번 움직이기. 발목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이 동작은 종아리 펌프 작용을 깨워 정체된 혈액이 위쪽으로 올라가게 도와줍니다. 수면 중 혈류 정체를 크게 줄여줘요. 두 번째로 다리 전체 힘 빼고 5초 깊은 복식호흡. 복식호흡은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혈관을 넓혀주는 효과가 있어 잠들기 직전 혈관이 가장 편안한 상태로 전환됩니다. 세 번째로 어깨와 등 근육을 가볍게 2, 3초만 풀기. 상체가 굳어 있으면 혈관 회복이 더디기 때문에 가벼운 움직임만으로도 혈관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이 세 가지를 합쳐도 1분이 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오래 앉아 있는 하루의 무게를 밤사이에 풀어주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수면은 혈관이 스스로 회복하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이 1분만 지켜주면 다음날 아침의 몸 상태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아침 다리 붓기가 줄고 손발 온도가 따뜻해지고 가슴 답답함이 줄고 두통 발생 빈도도 감소합니다. 몸은 밤에 회복하고 그 회복을 돕는 게 바로 이 작은 1분 루틴입니다. 혈관에게는 이 시간이 하루의 마지막 선물인 셈입니다. 혈관 건강을 챙기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좋을 거라고 믿고 꾸준히 해온 행동들 중 일부가 혈관에는 오히려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주변에서 듣는 조언이 많기 때문에 그 정보가 섞이고 왜곡되고 과장되어 원래 의미대로 전달되지 않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헷갈리기 쉬운 혈관 상식들을 정확하게 짚어서 오해를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입니다. 다리가 저리면 무조건 신경 문제다? 아닙니다. 절반은 혈관 때문입니다. 손발 저림을 신경 문제로만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신경이 이유일 때도 있지만 혈관이 좁아지거나 혈류가 정체되어도 저림은 똑같이 나타납니다. 특히 종아리, 발등, 발바닥 저림은 혈관 신호인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저림을 방치하면 혈관이 더 굳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두 번째 오해입니다. 운동은 길게 해야 효과가 있다? 아닙니다. 혈관은 짧게 자주를 더 좋아합니다. 많은 분들이 1시간 운동해야 효과가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혈관 입장에서 중요한 건 운동의 양이 아니라 멈춰 있지 않는 시간입니다. 짧고 자주 움직이면 혈관은 훨씬 빨리 반응합니다. 이건 연구가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체감되는 변화예요. 오래 가만히 있다가 한번 크게 운동하는 것보다 짧게라도 여러 번 움직이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오해입니다. 배부르게 먹어도 괜찮다, 소화만 잘 되면 된다? 아닙니다. 혈관은 가장 크게 스트레스 받습니다. 먹고 바로 괜찮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배부름은 혈관에 가장 부담되는 상태 중 하나예요. 왜냐하면 소화기관에 혈액이 몰리면서 다른 곳의 혈류 흐름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반응이 커져 다리 붓기, 가슴 답답함, 숨 부담 이런 증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먹고 천천히 먹는 것이 혈관을 지키는 가장 기본이자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 세 가지 오해는 많은 분들의 혈관 관리를 어렵게 만들었던 이유였어요. 정확히 알기만 해도 생활관리 방식이 훨씬 단순해집니다. 예를 들어 저림이 오면 신경 때문이 아니라 혈관 신호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운동을 길게 못한다고 자책하지 않게 되고 배부르게 먹는 습관을 고치게 되면 혈관은 훨씬 안정적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혈관은 복잡한 관리를 싫어한다. 작은 움직임, 적당한 식사, 가벼운 루틴만으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 이 원리를 알면 노력은 줄고 효과는 훨씬 커져요. 나이가 들면 몸은 아주 작은 변화로도 우리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묵직함, 잠깐 스쳐 지나가던 저림, 가끔 느껴지는 답답함. 이런 변화는 몸이 갑자기 나빠져서가 아니라 조금만 도와주세요라는 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혈관을 잘 관리하는 분들의 첫 번째 공통점은 몸의 신호를 귀찮아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그 이유를 이해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이 태도가 이미 혈관 건강의 절반을 지키는 셈이에요. 혈관을 건강하게 만든 사람들은 모두 특별한 운동을 오래 하거나 엄청난 식단 관리를 하는 타입이 아닙니다. 대부분 작은 행동을 꾸준히 반복한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오래 앉아 있지 않기, 2, 3분만 움직이기, 적당히 먹고 천천히 씹기, 잠들기 전 1분 루틴.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 혈관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몸이 가벼워지고 따뜻해지고 편안해지는 경험을 하면서 아, 이게 나한테 맞는구나 하고 스스로 확신하게 됩니다. 즉, 지속할 이유가 생기는 거죠. 많은 분들은 건강을 관리하려고 하면 뭔가 힘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혈관은 정반대예요. 혈관은 무리한 변화보다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변화를 좋아합니다. 혈관을 오래 건강하게 유지한 사람들의 특징은 욕심을 내지 않고 완벽을 바라지 않고 오늘도 조금이라도 했으면 된 거지라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습관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 마음가짐은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혈관은 더 편안해지고 혈관이 편안하면 몸 전체가 안정됩니다. 즉, 혈관 건강의 핵심은 몸을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몸을 달래주는 것입니다. 혈관은 우리 몸 구석구석을 하루도 쉬지 않고 움직여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조금 지치거나 힘들어 보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잠시 일어나 걷기, 발목을 천천히 움직여주기, 배부르지 않게 먹어주기, 잠들기 전 1분만 도와주기. 이런 배려들이 쌓이면 혈관은 다시 힘을 얻고 몸은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혈관은 짐이 아니라 평생을 함께 살아갈 동반자입니다. 조금만 신경 써주면 충분히 지금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가벼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혈관이 조용히 무너지는 과정부터 그 원인이 되는 작은 습관들, 그리고 혈관을 회복시키는 단 하나의 행동까지 차근차근 살펴봤습니다. 사람들은 혈관 문제라고 하면 갑자기 큰 병이 찾아오는 것만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아주 사소한 생활 습관 하나가 혈관의 탄력을 빠르게 떨어뜨리기도 하고 반대로 지친 혈관을 다시 편안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특히 오래 앉아있는 습관이 생각보다 큰 영향을 주고 짧게라도 자주 움직이는 행동은 혈관이 가장 좋아하는 선물이라는 사실, 오늘 확실하게 이해하셨을 거예요. 나이가 든다는 건 몸이 약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몸을 더 섬세하게 읽을 수 있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젊을 때는 몰랐던 작은 신호들, 저림, 묵직함, 답답함, 차가운 느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몸이 하는 대화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아, 내가 너무 오래 앉아 있었구나. 지금 잠깐만 움직여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순간 몸은 즉시 반응하고 혈관은 어느새 더 부드럽고 따뜻해집니다. 몸과 대화를 나눈다는 건 결국 내 삶을 더 편안하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오늘 들은 내용을 모두 완벽하게 실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중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몸을 깨워주는 행동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40분에서 60분 앉았다면 잠깐 서기 까치발 10번만 해도 충분하고
잠들기 전 1분 루틴이면 더 좋습니다. 이 작은 행동 하나만으로도 혈관은 지금 도와주는구나 하고 반응합니다. 며칠만 지나도 몸이 달라지는 걸 조금씩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건강은 거창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가볍게 챙기는 데서 시작됩니다. 혈관은 평생을 함께 살아가는 친구입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무거워지고, 때로는 도와달라는 신호를 보내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조금씩 신경 써주기만 하면 혈관은 누구보다 빠르게 회복하고 다시 부드럽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배운 이 작은 실천들이 여러분의 몸을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편안한 상태로 이끌어 줄 거예요. 건강은 단 하루 만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만들어집니다. 오늘 선택하신 이 순간이 내일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하루도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며 편안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